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김동석입니다. 오늘 9월 12일 한 주 딱 절반인 수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일 코스피 지수가 대형 이벤트 코앞에 두고 관망세를 보이면서 1920선에서 제자리 걸음 이어가며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수를 한 반면 기관과 프로그램은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이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상당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경제 지표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줄줄이 이어질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또 FOMC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우세하면서 다우지수는 무려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다우지수. 우리 증시의 지수도 한 5년 만에 이렇게 최고치 좀 기록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진 종목이 5년 만에 최고치 기록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갖는 바람일 텐데요. 자, 그 바람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그램 힘차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주요 코너들입니다.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합니다. 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주대영 대리와 함께 높은 부채와 엇갈리고 있는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미국 경제의 향방을 짚고요. 네,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이득호의 작전 타임에서는 그 비밀스러운 투자 비법을 공개합니다. 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네,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를 알아보겠습니다. 강정원 전문가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전일 국내 시장 코스피는 이틀 연속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국내외 대형 이벤트를 앞두면서 기대 부분과 우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4.7포인트 하락한 192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전날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마감했고 중국 지표도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장중에는 1900 초반까지도 하락했습니다만 외국인이 매수세에 나서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10일 현지 시각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력 ESM 유언 여부 판결과 13일 FOMC의 그 3차 양측 완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로 또 오늘도 옵션 내일도 금통이 또 위원회와 더불어서 옵션 만기일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조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닥도 2.3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6일 이후에 4거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이 55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이 46억과 27억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였고요. 다만 파라다이스가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역시 2.1포인트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순위를 2위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매수 종목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한전 KPS, 고려아연, 현대차, LG 디스플레이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선 오스템 임플란트, 컴투스, 인터로조, 태광, SM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한전 KPS, 하나투어, 현대중공업, GS, KT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CJ E&M과 파라다이스, 메디톡스, 컴투스, 서울반도체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 끝난 미국 시장은 역시 ESM 판결과 FOMC 결정을 앞두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69.07포인트 상승한 13,323.36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은행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 에너지 업종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나스닥 역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다우지수는 2007년 이후에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ESM 합판 여부 결정에 대해서 역시 이제 유럽 시장도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그 FOMC 관련돼서 이 3차 양쪽 완화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를 지금 연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정 등급도 하락하는 무디스에서 하락 경고를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마감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품 가격 강세도 좀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선물 가격도 온스당 3.1달러 상승한 1,734.9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역시 그 WTI 원유 선물 가격도
소폭 상승하면서 97.17달러에 거래를 마친 부분까지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주신 종목 AP 시스템의 AS는 어떻게 할까요? 네, 어제 시초가 1650원이었습니다. 어제 보합권 17,000원에 마감했는데요. 어제까지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AP 시스템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그 3분기 이후부터 이 OLED 관련 수주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고, 2, 4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3, 4분기 때는 다시 한번 이전 수준의 실적 이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어제 보합권을 마감했습니다. 오늘까지 일단 어제 시초가 1650원 대비해서 3% 이상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역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저점 밸류에이션도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P 시스템에서 오늘의 공략주는 어디일까요? 예, 다소 오늘 시장과는 좀 무관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9월 4일에 태영을 한번 주가를 제시했었고요. 그날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태영을 오늘 치과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은 피팅 업체고요. 최근에 풍력 관련 모멘텀이 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 정부가 20년간 재생에너지 전량을 매입해주는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 상황인데 최근에는 그 세계 1위 풍력 업체입니다. 덴마크의 메스타스가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합작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고풍력 이런 관련적 모멘텀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그 태용 같은 경우에는 원가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 상사를 통해서 이 풍력 발전 부품 수출에 대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실현되면서 일본에서 유리한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그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 특히 이제 최근에 태용이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 풍력 발전 시장이 성장할 경우에 역시 태용과 더불어서 국내 피팅 업체들에 대한 수주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실적 가시화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그 태용의 주가 흐름도 한번 봐야 되는데, 역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2년 평균 PBR이 2.2배인데 현 주가가 PBR 0.8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0.7배 수준이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오늘 주가 공략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태용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태용의 목표가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역시 주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목표가는 주가대비 3% 이상, 손절가는 25,000원 하면 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강정헌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3% 공략주 태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시효과 상황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1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소는 1930포인트, 0.5포인트, 5%가량 올랐네요. 코스닥도 0.6%가량 오른 517포인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거의 전 종목이 현재 빨간색을 물들이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만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19% 올라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91% 오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역시 자동차 관련주들도 0.9에서 한 0.2% 정도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삼성생명 등등 보험과 은행 같은 금융 관련주들도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거의 전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기준으로요. 현대글로비스가 0.22% 하락, 고려아연이 0.67% 하락해 있다는 것이 살짝 예외적인 경우로 눈에 띕니다. 셀트리온이 0.17% 하락을 했습니다만 파라다이스, 다음, CJ오쇼핑, 안랩, 안랩이 6.28%가 상승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는 것이 주가에 반영되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 그 밖에 SM과 CJ 등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양시장이 비슷합니다. 대형 종목들이 상당수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탄탄하게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보여지는 양시장의 흐름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장이막 개장이 됐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10포인트, 3포인트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929, 517포인트로 양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상승세로 출발해서 기분은 좋은데요.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과 함께 이 반가운 출발 장세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네, 노선호 전문가께서 먼저 코스피 쪽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코스피는 지금 약 9.59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하면서 1929포인트 정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좀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안철수 관련주들이 오늘 가장 큰 폭의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 후보 선출 이후에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좀 안철수 원장의 출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랩이 지금 6% 상승을 하면서 13만 원대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 뭐 솔고바이오라든가 잘만테크, 써니전자 이런 종목들 모두 지금 상당히 큰 폭의 갭 상승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안철수 관련주들 오늘 하루 종일 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는 일단 13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1933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수 오늘 갭 상승을 통해서 21선을 또다시 좀 돌파해서 출발했다는 부분 의미를 부여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좀 상승을 했고요. 또 오늘 독일의 헌법재판소의 ESN 관련된 이런 판결도 좀 합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지금 아침부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 역시 뭐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9,000원 정도 상승을 한 126만 5천 원대,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오늘 기아차 같은 경우가 지금 아침에 임금 협상 타격 소식이 지금 나왔는데요. 0.83%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경기 부양과도 맞물리면서 포스코 등의 철강주의 움직임도 상당히 양호했는데요. 포스코도 오늘 0.68% 정도 좀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청 상위 종목들 한 1% 내외로 지금 좀 골고루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시장은 오늘 독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 여부, 그리고 또 내일 FOMC 회의에 대한 부분, 또 내일 여러 가지 컷오프 위칭 데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 출발을 했지만 여기서 급등을 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뭐 수급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요.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소폭 좀 매도 출발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좀 안타깝네요. 일단 외국인과 개인들 어제는 좀 매수를 펼쳤다면 오늘은 지금 일단 상승하는 가운데 소폭이나마 좀 관망세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만기일을 얼마 앞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선물이나 옵션 포지션도 조금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에 대해서 한 500계약 정도 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옵션 시장 이번 주 들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옵션 시장에서는 양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기일과 관련하여서는 좀 뭔가 변동성 확대보다는 변동성 축소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여러 가지 해외 이슈에 따라서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이슈들도 결국 FOMC 회의에서의 경기 부양 가능성, 그리고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합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슈도 모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보자면은 일단은 뭐 시장은 시초가 출발 이후에 좀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간밤에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죠. 유가 상승 영향에 따라서 자원개발 관련주 LG 상사가 2% 상승을 하면서 가장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어제는 조금 주춤거렸던 건설주 쪽 GS건설과 뭐 대우건설 1%대 강세, 그리고 철강주 쪽 현대제철이 한 1.29%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하락하는 종목들은 또 어제 좀 상당히 좋았었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은 또다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혈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하락한 종목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락폭도 한 1% 넘는 하락폭을 기록하는 종목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시장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거 시초가를 통해서 예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일 팀장님. 예. 미국의 어제 QE3 기대감으로 오늘은 상승을 유지해야 될 거가 전망입니다. 하지만 12일, 13일 FOMC 회의에서 QE3의 경기 부양책이 뒤로 밀리게 된다면, 대선 이후로 밀리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코스닥은 기간하고 연기금의 매수세에 어제 514.42%를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리고 오늘은 최고치를 경신한 오늘 다시 또 하면서 지금
코스닥 517.68포인트를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을 하면서 예, 앞으로 코스닥이 상승세 조금 더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수급적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적 상황 보시게 되시면 오늘 코스닥 기관 외국인 모두 매도를 보이고 있고 개인만 25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그 투자자를 한번 보시게 되시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업종에 대한 골고루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기타 서비스에서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IT 하드웨어, 디지털 컨텐츠, 오락문화, 반도체 등에서 이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IT 하드웨어, IT 부품,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타 서비스, 제조, 제약에 대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시총 상위주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제 안철수 관련주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관련주에는 이제 안내카, 오픈베이스, 써니전자, 링네트, 한국정보공학, 잘만테크, 솔고바이오, 우성사료 등 많이 있는데요. 오늘 안철수 관련주, 안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급등세를 보였다가 지금 좀 뒤로 밀리는 추세이고요. 지금 링네트는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해 있으며 써니전자 5%대 이상, 솔고바이오, 우성사료 등이 5%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총상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총상위주 셀트리온이 지금 50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시총 2위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파라다이스 상승세는 아직까지는 꺾이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총 3위로 밀려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 부진이 이제 시총에서 이제 3위로 밀려나게 되었고요. CJ 오쇼핑도 최근 추석 연휴를 관련해서 지금 꾸준한 상승세 있고요. 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부진을 벗고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 최근에 강세가 유지되고 있고 안내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SM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유입되면서 오늘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CJEN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상승세에 대한 이제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CJENM은 CJ 회장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러한 조정을 보여줄 때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되겠고요.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지금 오늘 하락을 하고 있지만 순수 가입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성장성이랑 이제 순증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급등을 보여줬고 오늘은 그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컴텍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컴텍은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이제 추세에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꾸준한 우상향하는 모습은 앞으로도 이제 꺾이지 않을 모습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의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시장 흐름입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 살펴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80전 하락한 1127원 40전에 거래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OMC를 대기하는 모드는 여전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80을 하회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약세의 배경은 아무래도 유럽 쪽에 좀 기인했는데요. 독일의 그 ESM에 대한 헌재 판결을 기다리면서 판결이 원만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유로화가 원빛 가까운 급등을 보이면서 1.28달러대 중반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로화의 강세가 시장에 계속 이어지는 만큼 오늘 아시아 거래에서도 오늘 달러원 환율은 유로화 거래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달러원 환율은 1120원대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내일 있을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한 만큼 환율의 무제한적인 강세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울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모디스에서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시사했다라는 이런 점은 아무래도 시장이 만약에 안전한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은 언제든 환율은 좀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강세를 즐기되 너무 무리한 베팅보다는 1120원대 중반 그리고 후반에서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사틱 하락한 106.21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 이슈에 미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은 보이면서 오늘 채권 시장 소폭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는 내일 있을 금통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금통위 결과에 상관없이 금리 레벨 자체가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후에는 통화 정책에 대한 베팅보다는 금리 레벨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라는 이런 판단에 채권이 계속해서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레벨 자체가 좀 과도한 만큼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환과 채권 시장, 양시장의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선물 시장 동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유창희 전문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선물 시장 동향 짚어주시고요. 내일이 9월달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그 전망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일단은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한 갭상승이 나와서 0.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뭐 여기서 상승세를 확대한다라기보다는 상승세를 조금 축소하면서 내일 있을 이벤트들이죠. 오늘 저녁하고 오늘 독일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금리 결정이라든지 FOMC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그러한 큰 이벤트를 앞둬서 좀 관망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중립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 같은 경우 최근에 매도가 나왔던 부분은 조금 기존에 매수했던 부분에서 좀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서 다음 물로 넘기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외국인 매도는 조금 하방이 아니라 좀 중립에 놓기 위한 포지션이었다. 그리고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 외가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외가를 조금 타겟팅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를 해서 풋옵션을 사고 있는 것이 하방을 위한 공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상방을 노리고 있었죠. 최근에 9월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콜을 계속 사랑해 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부담감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풋은 좀 해치 차원에서 매수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여전히 상승에 좀 몰려 있다. 그리고 이제 증권 같은 경우, 기관 같은 경우는 증권은 약간 하방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상승보다는 증권이 하방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252에서 250불 정도를 노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외국인은 중립, 그리고 개인은 강한 상방, 이러한 개인을 대비해서 증권이 오히려 조금 약한 하방, 그러니까 콜은 매도를 하고 풋은 좀 매수를 하면서 만기를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만기 전략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네, 전략이요. 네. 내일 이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느 때보다 지금 이벤트가 많이, 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헌재가 좋은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큰 걱정하지 않는데 일단 만약 좋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독일이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되고 내일 우리나라가 이제 토론위원이 열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 금리는 조금 더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금리가 인하가 되고 독일 호재가 같이 발생을 한다면 지수는 개인적으로 지수 257까지 결제 지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달 전이죠. 2달 전에도 제가 금리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금리 하락이 나오면 시장이 좀 크게 밀릴 것이니까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금리가 하락이 됐을 때 오히려 시장이 더 좋게 갈 것이다. 그리고 금리가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시장은 한 단계 레벨업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독일에서 돌발 악재가 발생한다라면은 시장은
좀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최대 242까지도 지수가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42까지 밀린다는 얘기는 종합주가 지수가 1840에서 혹은 1830 초반까지 내일 한 번에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 반등을 줬던 자리가 1880짜리인데요. 만약에 독일의 위원이 나온다라면은 그거를 감싸 안으면서 일단 거기서 개판하기 시작이 되고 거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콜 257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콜 257 같은 경우를 한 0.2 초반 혹은 0.2 초중반 정도에서 가격을 줄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한 조금 한번 배팅을 해보시는 것도 만기 게임을 먼저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약간 괜찮다 보고요. 오히려 내일 아침에 좀 확인을 하면서 분명히 내일 아침에도 금리가 결정이 되기 전에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서 매수할 수 있는 길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걸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유창희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미국과 독일에서 이제 글로벌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각 증권사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 바로 만나봅니다. 동양증권은 QE3 두 가지 시나리오로 그 영향을 점검합니다. 하나대투증권은 독일의 ESM 합헌 판결 여부에 주목해보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코스피 5% 상승이 가능한데 그 가운데 업종별 흐름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투자증권 주요 이벤트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표현했고요. 마지막 IM투자증권에서는 미국 경제 향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가운데 동양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QE3의 실행 기대감은 높지만 심리와 위험 지표는 기대를 이미 반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QE3가 실행된다면 심리와 위험보다는 경기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기 모멘텀 개선과 유동성 확장 효과가 증시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업종 가운데서는 증권, 은행, 건설 등과 같은 전통적인 유동성 확장 수혜주와 기계와 운수장비 업종이 국내 증시에서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QE3 실행이 지연될 경우 과열된 투자 심리의 조정이 예상됩니다. 다만 조정 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위험 지표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업종 가운데서는 경기 사이클 개선이 지연될 경우 최근과 같은 중소형주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12일은 9월 증시 향배를 결정할 중요한 이벤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역시 독일 헌재의 ESM 위헌 판결 결과인데요. 독일 국민의 반대 여론이 과반수를 넘는 등 내부적 마찰은 있지만 위헌 판결 시 ESM 출범 자체가 불가능하고 유로존 재정 위기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합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ESM 합헌 판결은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 발표에 이어 유로존 위기국의 국채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지난 주말 ECB 무제한 국채 매입 발표로 유로존 리스크가 크게 완화되면서 코스피 5%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업종 가운데 유로존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화학, 정유, 은행, 기계, 자동차, 조선 등이고 제약, 바이오, 인터넷 게임, 교육, 출판 등 내수 업종은 상대적으로 둔감한데요. 적정 PER과 계리도의 이익 전망치를 동시에 고려해 본다면 손해보험, 유통, 은행 업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가 21선을 넘나들며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불규칙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독일 헌재 판결과 미국 FOMC 회의가 시장의 핵심인데요. 미국의 경우 FOMC 회의에서 QE3 외에 내놓을 수 있다는 카드가 다수 남아있는 데다 지난 2차 양적 완화 당시에 중국과 독일 등 주변국들의 반대가 덜할 수 있다는 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추가 카드로는 2014년 말로 예정됐던 초저금리 정책의 종료 시점을 2015년 또는 그 이후로 연장하거나 최근까지 0.25% 선을 유지해오고 있는 초과 지급 준비율 인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질 수는 있지만 미리 비관하기보다는 독일 헌재 판결과 미국 FOMC 등을 추가 상승 모멘텀을 타진해 나가는 투자 자세를 유지할 것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마지막 IM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압구정 금융센터 주대영 대리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가 신용등급 강등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5년 내 최고치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해외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경제 낙관 지수가 51.8을 기록하며 20개월 내 최고치로 상승했다는 소식에 다우 지수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요. 다우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5년 내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역사적 고점인 14,198포인트까지 얼마 안 남아 보이는데요.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인데요. 재정 절벽, 정치권 합의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감한 이슈는 정치권도 피해가려는 경향이 있어 이를 경고한 것이 아닌가 관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악재를 먹고 올라가는 다우지수의 모습을 그려지고 있는데요. 유로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금요일 오후 5시에 ESM 합헌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요. 한 번에 쉽게 갈지 정치권의 제동으로 우여곡절을 겪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서 전일에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외일의 콜옵션 매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밴드 상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1930선 돌파에 힘이 실어지고 있습니다. 1930선 돌파 시 추가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수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난번 악재로 인해 개파락했던 가격대가 127만 5천 원입니다. 개파락 부분을 메우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관측되어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상승에 힘을 실어줄지 미 다우지수의 상승에 국내 시장도 동참할지 그 여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1930선 위에서는 지수 관련주의 편입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있을 동시만기 만기를 앞두면 보통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지수를 급락시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는데요. 재작년 도이치방크의 매물 폭탄으로 투자자분들에게 만기날의 악몽이 거듭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제들적으로도 많은 보완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만기를 앞두고 매물 폭탄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보다는 추세에 순응하는 매매를 권해드립니다. 관심 종목 좀 살펴보겠는데요. 61선 위에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낙폭과대 되돌림 구간의 LG화학하고요. 변동성이 살아나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늘장 고수들은 과연 어떤 대응을 할지 궁금합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와 함께 특급 작전을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코칭 부탁합니다. 일단 오늘은 대형주에 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는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 시장 반응은 상당히 좀 무덤덤했죠. FOMC 회의에서 그 추가 부양책이 언급될 수 있다라는 기대로 시장이 상승세를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주 또 그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그 테마주들의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들 위주로 단기성 매매에서는 충분히 고수익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단기성 매매 위주로 좀 매매를 좀 진행하시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글로벌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죠. 그 독일 헌재의 ESM 판결이라든지 그 FOMC 회의, 쿼드러플 위층 데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같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기 때문에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단기성 매매 위주로 좀 전략을 짜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특급 전략은 첫 번째 섹터는 문재인 섹터입니다. 그 우리들 제약을 대상으로 서희건설, 위노바 이런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좀 상한가를 가면서 그 외 유성 TNS나 조항페인트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죠. 글쎄요, 일단은 대장주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우리들 제약이 21선이죠. 그 반등권에서의 상한가가 좀 나왔기 때문에 351선의 매매는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의 경우는 좀 뭡니까? 거의 쌍봉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단기성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차라리 문재인 테마주를 매매를 한다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서희건설을 차라리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먹을 게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섹터는 안철수 테마주입니다. 안철수 테마는 어제 시간에 상한가에 좀 들어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죠. 안랩이나 우성사료, 닉네트, 솔고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시간에 좀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글쎄요, 오늘 추격 매수에서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
뭐 전일 뉴스에서도 뭐 추석 전에 뭐 대선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그 주가가 뭐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자칫하면 고점에서 물릴 상황도 예상을 좀 해야 되겠죠. 해서 매수 예정자라든지 홀딩 중이신 분들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옳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섹터는 경제 민주화 섹터죠. 그 어제 병봉과 그 KCS 두 종목이 강하게 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정원에시스나 뭐 한국컴퓨터 이런 종목들도 동반해서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경제민주화의 대장주의 성격이 있는 이제 경봉은 거의 뭐 바닥에서부터 400% 가까이 좀 폭등을 했었죠. KCS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뭐 정치 테마주들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단기 반등권에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신규의 매수 예정이신 분들은 뭐 철저하게 단기성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뭐 오르는 것이 보기에는 뭐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정치 테마주들은 흘러낼 때는 좀 반등 없이 흘러내리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르는 종목을 매수하지 말고 못 오르는 종목을 좀 찾아서 매수하자 좀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이죠. 오늘의 추천주인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는 유진로봇과 동부로봇과 같은 로봇 섹터입니다. 일단 뭐 15일에서 16일 그 전국 로봇 페스티벌이 있죠. 관련된 뉴스나 호재가 좀 나오는지 살펴보시고요. 로보스타는 국책 개발 과제로 진공 로봇 개발을 완료한 바 있고요. 올 하반기에 8세대 진공 로봇 개발이 완료될 예정인데 수용 주식이지만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좀 기업입니다. 매출액 1,000억을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세계 10대 로봇 기업 진입도 불가능이 아닌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죠. 태양광, 2차 전지 등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하는 모습이 상당한 투자 메리트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 61선에 돌파하는 흐름으로 모멘텀 보조 지표죠. MACD 오실레이터와 그 RSI가 상승 모드 진입형으로 주봉도 상당히 양호한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추천주로 좀 드리겠고요. 매수는 3월선 매매를 기준으로 하겠고 목표가는 6,700원, 손절가는 5,900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밸류 21 이두코 대표와 함께 오늘의 공략주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학 업종을 살핍니다. 오늘 시장 IT 업종은 일단은 좀 양호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폭 자체는 일단은 크지 않은 모습이 있고요. 특히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한 0.5% 상승을 하면서 126만 원대, 지금 애플과 관련된 좀 특허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한 발짝 벗어난 느낌이다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분위기라면은 충분히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130만 원대 이상까지는 좀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최근에 좀 급등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기대감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낸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면은 또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낸드 쪽이 좋고 디램 쪽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일희일비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뭐 보자면은 LG전자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단연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지금 보면 한 0.28% 정도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옵티머스 지시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시장이 상승을 할 때 LG전자는 좀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IT 업종 내에서는 좀 LG전자 정도를 탑픽으로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지난주부터는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고 뭔가 FOMC 회의라던가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판결 등이 좀 후재로 작용을 했을 때 이런 종목들 지금 상승폭이 한 5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은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 SDI 그리고 LG전자 같은 종목들에 좀 집중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뭐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기아차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기아차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임단업
임금 협상도 지금 타결됐다 그런 소식이고요. 또 이제 K3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탑픽은 기아차로 꼽고 저점 매수 관점 임하셔도 충분히 무리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현대위아를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지금 현대위아 외국계 매수가 상당히 유입되면서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아무래도 핵심 위치에 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 주가의 움직임도 지금 자동차 부품주 중에 가장 양호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위아가 꺾이기 전까지는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좀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저점 매수해도 무리 없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쪽 살펴보시면은 오늘은 지금 현대중공업의 움직임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현대중공업 한 2.74% 상승을 하면서 24만 3,500원까지도 올라서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지금 한 10월 달 정도 그리고 11월 달 정도까지 나이지리아 쪽에 여러 가지 LNG선을 비롯한 좀 수주가 기대된다는 소식들이 오늘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월, 11월은 4분기이고요. 지금은 일단은 10월 달에 발표될 3분기 실적 등에 주목을 해본다면 3분기까지는 여전히 저가 선박 수주에 대한 좀 실적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을 여기서 굳이 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121선 아침에 잠깐 돌파했다가 윗꼬리를 조금씩 달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121선을 넘어서면은 계속적으로 좀 분할 차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조선주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유럽 재정위기 완화 그렇기 때문에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판결이 좀 합헌 판결이 나면 가장 좀 큰 폭의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종목으로는 단연 좀 탑픽을 삼성중공업 역시 꼽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현대중공업은 121선 저항이었지만 삼성중공업은 지금 여러 가지 이평선들을 지금 좀 지지를 받고 있고요. 이제 위에 61선 뚫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한 4만 원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노려보는 전략으로 조선주 쪽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놓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유주 쪽 지금 간밤에 WTI 기준 배럴당 한 0.63달러 정도 오른 배럴당 97달러까지도 좀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상승, 계속적으로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정유주 쪽도 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지금 어제도 좀 시장보다 강한 양봉, 그리고 오늘도 양봉 보이면서 지금 이평선 21선 돌파 그리고 61선도 돌파하는 움직임인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고 정유주 중에서는 SO일 같은 경우가 지금 고배당주로서 매력도 있기 때문에 한 10만 6,500원 정도 현재 가격에서 좀 매수하기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주 쪽 접근 충분히 가능하고 화학주 쪽 역시 마찬가지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0.6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금 저점 그리고 고점을 좀 꾸준하게 높아가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정유 화학주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유가 상승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철강기계 금융건설 이경일 팀장으로부터 듣습니다. 예, 우선 철강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철강 중에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상황만큼만 이제 상승하는 분위기고요. 포스코는 이제 국제 가격과 이제 포스코 수출 가격이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서 디커플링과 그리고 일본 철강에서 합병으로 인한 이제 수혜를 받을 전망이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한 포스코가 그러한 모멘텀이 있지만 아직 그 업황을 돌리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 지금 지표들 밑에서 지금 보시면 지표들 밑에서도 그 등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이 지표들을 뚫고 올라가기까지는 아직 이제 충분한 모멘텀이 있어야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이제 돌파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은 이제 현대차 그룹 내 자동차 강판 공급 물량 확대와 그 고루 상기 완공이 이제 특수한 생산이 확대되면서 이제 주가에 이제 앞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작용해서 이제 철강 업종 내에서는 현대제철을 탑픽으로 보고 이제 이 상황에서 우상향을 할 가망성이 많다. 그리고 QE3를 이제 하게 되면 철강, 기계, 건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업종에 대해서는 다 이제 우상향을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그런 전제 하에서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은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은 이제
유로존 경기 부양과 이제 QE3 그리고 이제 기금속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이제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오늘은 이제 어제 급등을 보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거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모습 1%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예, 앞으로도 이제 기금속 가격은 최고가를 돌파할 전망이어서 고려아연 아직도 이제 괜찮다. 조정을 줄 때 매수해볼 만은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철강업종 현대하이스코는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시적을 바탕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14년에 냉열 강판이죠. 당진 공장을 증설로 외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상향할 전망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건설업종은 기계업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계업종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선을 그어놨는데 이 부분을 제 예상은 뚫고 올라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이제 단기 센티멘털이 개선이 됐고요. 중국이 또 지하철, 고속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업종이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10%대 이상 점유율을 이제 자회사인 박해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제 앞으로 모멘텀이나 중국에 대한 이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전망이어서 이 박스권을 뚫고 2만 원까지 충분히 보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시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가를 보시면 여기 박스권 내에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꾸준히 지지를 받는 모습, 6만 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이 그러니까 실적은 뭐 무난한 수준이고요. 앞으로 이제 QEC가 발표되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관심 종목으로 보셔도 되고요. 성강밴드를 한번 보실 텐데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최근에 우상향을 많이 했습니다. 우상향을 왜 많이 했는데 이거는 2분기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면서 이제 우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3분기도 하반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20% 이상의 수익성을 보여줄 전망이어서 앞으로 계속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태강 같은 경우에도 피팅 업체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태강은 이제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35%, 이제 수주는 19% 성장했고요. 3분기에 만에 이제 그러니까 전년도 매출액을 달성을 했다. 앞으로도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이제 충분한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건설업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설업종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좋습니다. 현대건설이 특히 상승폭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박스권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조정도 이 박스권 내에서 이제 위에서 이제 조정을 지지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121선 위에서 이제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업황이 이제 좋아지면서 이제 건설업종의 어떤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제 대장주인 이제 현대건설이 앞으로 이제 꾸준한 우상향 그리고 최근 시장이 이제 중소형주에서 이제 다시 이제 대형주로 옮겨가지면서 이제 현대건설의 우상향은 앞으로도 이제 지켜보시면 큰 폭이 75,000원까지 충분히 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네. 대우건설도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좋고요. 위기 때 대응한 주택 사업으로 주택 손실 반영과 이제 해외 프로젝트 주택 사업으로 실제 턴어라운드 개선될 전망이고요. 해외 사업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이제 주택 사업이 실적을 보완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큰 폭의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금융주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짤막하게 얘기했습니다. 9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성을 반영하고 있고 대출 부실화 우려가 완화되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까지도 이제 상정하고 있지만 기간에 이제 수급이 별로 안 좋아서 은행주는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도 이제 경제 위기를 심화로 이제 투자 심리 축소 자산 운용사 일부 자본 잠식이 이제 나타난 상태라 관망의 자세를 유지하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탑픽으로는 LIG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이 금리 인하에 이제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통신유통 음식료는 노선호 전문가님. 오늘 통신주 쪽이 지금 LG U+와 KT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좀 통신주들도 좀
같이 가는 모습보다는 좀 따로따로 가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LG U 플러스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7,600원대, 그리고 KT 역시 마찬가지 오늘 좀 고점 돌파를 하면서 지금 36,000원대까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대망의 아이폰 5 출시라던가 이런 좀 모멘텀, LTE 폰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통신업종도 지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좀 SK텔레콤만은 조금은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통신업종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계속적으로 좀 KT 위주로 접근을 하는 전략, 아무래도 가는 종목 위주로 좀 가야 되고, KT 앞서서 제가 뭐 정유주 쪽에 SO일도 말씀드렸지만 고배당주로서의 매력 등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통신주 쪽 KT 위주로 투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통주 쪽 같은 경우 오늘 살펴보면은 좀 뭐 상승하는 종목, 뭐 하락하는 종목 좀 같이 있는데요. 상승하는 종목 쪽 살펴보시면은 좀 자원개발과 관련이 있는 LG 상사 같은 종목들이 지금 무려 3%대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고, 대우 인터내셔널 역시 한 0.8%대 이상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개발 업체들 당연 국제 유가 상승 지금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 지금 좀 살펴보시면은 사실은 어제 8월달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8월 영업이익 20억 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작년 대비했을 때 무려 한 40% 이상 좀 하락한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좀 강보합권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런 이유들 살펴보시면은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 추석 선물과 관련된 예약 매출이 작년보다 좀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아무래도 좀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좀 이웃들을 좀 잘 챙겨야 된다, 뭐 그런 좀 심리 등이 지금 보면 추석 선물 쪽에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에 그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비슷한 관련주로 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백화점 관련 유통주에 대해서 좀 저점에서 충분히 관심 가져도 무리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도 좀 살펴보시면은 좀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 한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좀 백화점주와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선물에 대해서 선물을 뭐 많이 예약은 하고 있지만 가격대가 좀 고가는 아닙니다. 지금 보면 식용유 세트라든가 김 세트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CJ 제일제당이라든가 기타 좀 음식료 관련주들, 최근에 또 대상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좀 양호한, 대상 같은 경우도 어제 상당히 장대 양봉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음식료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테마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일 팀장님, 특별히 대선 테마주 좀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죠. 예, 우선 이제 오늘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관련주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철수 관련주는 지금 안랩이 지금 3%대 이제 3%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이제 링네트는 이제 점상으로 이제 상한가를 안착하고 계속 이제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특히 미래산업인데요.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계속 우상하면서 이제 상한가를 이제 기록하면서 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300원, 400원 하던 주식 가격이 이제 2,000원, 1,93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지고요. 지금 안철수가 지금 왜 이렇게 오르냐면 지금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대선 출마에 대한 그 발언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기대감은 이제 대선 출마 이제 기대감으로서 이제 이렇게 지금 안철수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 문재인 테마주도 이제 지금 서서히 지금 이제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대 이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들 그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연승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대선 테마주가 이제 10연승 하면서 문제에 대한 이제 테마주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테마주는 이제 순환매를 하기 때문에 문재인 테마주가 가게 되면 이제 박근혜 테마주나 이제 안철수 테마주가 이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이제 안철수가 가게 되면 이제 문재인 테마주는 이제 박근혜 테마주가 이제 시세를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대선 테마주 관련해서 이제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추가 매수해서 그렇게 수익을 보시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이제 박근혜 테마주가 이제 박근혜 테마주가 아직 이제 등락을 안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시세를 안 줬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테마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괜찮다. 지금 정치 뉴스에서도 이제 박근혜 관련 뉴스는 별로 나오지도 않는 상태고, 이제 안철수나 문재인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철수 관련주랑 문재인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대선 테마주는 이제 박근혜 관련주가 이제는 앞으로 이제 움직일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가방은 이제 시세를 특히 아가방 컴퍼니랑 이지가 박근혜 테마주인데요. 박근혜 테마주 중에서 이제 대장주로 이제 좀 손꼽히는 주인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주기 시작을 한다면 그 전에 총선 때 2만 원 돌파를 했지만 2만 원 돌파까지는 했지만 그 위에 이제 내려오는 추세였지만, 앞으로 이제 대선 테마주는 이제 급등을 하게 된다면 2만 원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이지는 이제 박근혜 이제 동생이 관련 이제 회사라서 이제 인맥 테마주입니다. 그 테마주에서는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가장 끝까지 가는 테마주가 인맥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인맥 테마주는 대선이 거의 끝나가기 전까지 이제 시세를 주지만, 이제 정책 테마주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제자리를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해서 이제 아가방 컴퍼니랑 이지, 그 박근혜 테마주에서는 아가방 컴퍼니랑 이지를 이제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보셔도 지금 이지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계속 이제 바닥권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안철수 관련주는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써니전자도 이제 100원 동전주라고 했던 불리는 주식이 이제 10,000원까지 뚫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셨을 때 이제 안철수랑 문재인 테마주는 보다도 이제 박근혜 테마주에 이제 앞으로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어느 회사를 들어볼까요? 네, 유해 정보 사이트 차단 서비스 제공업체인 플랜티넷입니다. 최근 성폭력 범죄 급증에 따른 가입자 증가로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최근 음란 사이트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으로 동사의 서비스가 부각되고 있다며 가입자 증가 및 공급처 확대로 실적 호조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플랜티넷의 무선 서비스는 10대 초중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 10대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가 5.8%에서 올해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9월부터 청소년들이 휴대폰 가입 때 유해 차단 서비스를 의무공지 사항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플랜티넷 매출 확대와 함께 높은 수익성도 함께 확보가 될 거라고요? 네, 가입자 유치에 필요한 대리점 마케팅 비용과 소비자 마케팅 비용도 통신사가 부담해서 높은 수익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합니다. 4분기부터 LG U+도 유해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해 매출 성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고, 이미 400만 개 유해 정보 데이터를 구축한 상태라 추가 비용 부담도 적어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내년의 목표 가입자 수는 약 110만 명, 1인당 월 매출액은 1,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라며 올해 유해 정보 차단 서비스에서만 약 156억 원 매출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플랜티넷 구체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현 주가는 12개월 예상 PER 7.3배, PBR 1.5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긍정적인 사업 전망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 11일 11,800원을 기록하며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일은 약간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5인선과 이격도가 벌어진 만큼 눌림목에서 매수하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매수가 11,000원에서 11,500원,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노선호, 이경일 두 분 전문가께도 감사드리고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9월 16일 오후 2시에는 샘플러스의 김형근 재갈공명 전문위원회 세미나가 삼성 1문화센터에서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2012년 남은 하반기 증시를 대전망하는 특별한 자리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베스트 종목 상담도 종목 퀴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